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치료한 경험 바탕으로 이 등의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인환입니다. 자, 아무래도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우리 옹글리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계속 공지가 올라왔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영상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 특히 이제 상하이, 중국에서 상하이, 아마 그때 이제 그 설명회가 거의 제가 6년 만에 상하이 다녀오는 그 중국에 입국하는 그런 설명회였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보면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쭉 동남아 지역의 주요 도시에서 입시 설명회를 가지고 그 학부모님들 만나서 상담도 진행하는 이런 일정들을 쭉 소화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호치민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은 조금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떤 개별적인 입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요 입시 설명회 단위 학부모님들 만나뵈면서 특례 입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열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례 입시에 대한 정보, 특례 입시에 대한 준비, 그 모든 부분이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입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반적인 입시도 이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저 같은 남대로 대학 입시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야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년 바뀌는 부분도 많고 복잡한 뭐 전형 방식이든 자격 요건이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전형 방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구체적인 전형 요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례 입시 같은 경우는 한결 여기서 우리 국내에 있는 일반적 입시보다도 한 차원 더 어렵습니다. 왜 한 차원 더 어렵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재국민 특별전형 이 입시는 어떤 표준화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틀은 있지만 그것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상담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뭐 3년 특례, 12년 특례라고 하죠. 자, 그래도 어떻게 이 부분은 어, 어느 정도의 어떤 규칙적인 통일성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그 재국민 특별자격 요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도 어떤 뭐 일반적인 틀은 있었지만 그래도 개별 대학마다 모두 다양한 형태를 적용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뭐 2년 특례, 3년 특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9년 재학 기간을 가지고서 12년 특례 자격을 아니면 3년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그나마 9년 특례, 뭐 6년 특례 이런 특례 자격 조건도 다양했었고요. 그리고 뭐 부모님의 어떤 그 동반 체류, 그러니까 보통 우리 배우자, 보통 어머님이죠. 어머님 체류에 대한 조건, 그것도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쭉 3개학년을 다이렉트로 이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아버님의 어떤 해외 근무제의 어떤 근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비연속으로 이루어진 경우 있거든요. 그 비연속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우자의 체류, 동반 체류 의무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체류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3년을 통할해서 3년 중에 3분의 2 이상을, 뭐 4분의 3 이상을 뭐 재학 체류 하면 인정되느냐, 아니면 매 학년마다 기준으로 해서 뭐 2분의 3, 아니 3분의 2, 뭐 4분의 3 이상을 체류하고 뭐 재학하고 뭐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그 자격 조건에 관한 부분을 2021학년도 벌써 이제 보통 몇 년 지났죠. 2021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일단 대학교 협의회 줄여서 대기업이 그 기준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도 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개별 대학에 따라서 그 통일된 기준이란 부분도 사실 해외에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모든 내용까지를 디테일하게 규정한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별 대학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번거로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그나마 대구 및 특별전형 자격요건만큼은 하나의 표준, 가이드라인, 스탠다드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입시 지도만큼은 그런 스탠다드 표준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기본적인 틀은 있습니다. 뭐 서류 전형, 면접 전형, 필답 전형, 필답도 문과, 뭐 국어, 영어, 이과,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금 나름대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어떤 그런 전형 방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대학에 따라서 어떤 대학이 뭐 서류고 어떤 형태의 대학은 면접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하죠. 어떤 교육부에서 대기업에서 지금 이 특별전형 전형 방식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표준을 정해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학과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면접이 반영된다거나 뭐 서류가 반영된다거나 필답 시험을 치른다거나 필답 시험도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생물, 화학 같은 시험 본다거나 그 시험의 명칭도 다양하죠. 지필 시험, 뭐 필답 시험 때에 따라서는 그거 갖다가 보면 뭐 음, 수행 능력, 뭐 학생의 어떤 뭐 수학 능력 평가 시험 뭐 이런 형태로 너무나 다양한 형태와 명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우리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과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의 특별전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한 줄 떠가지고 해외는 굉장히 다양한 지금 현재 보시면 물론 지금 제가 있는 이 베트남 호치민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교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교민분들이 집중돼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뭐 하노이도 그렇고 중국의 몇 개 큰 도시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거기에만 우리 한국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만 우리 한국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냐 그렇지가 않죠. 저희 동남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국가들에 뭐 유럽, 중동, 그다음 남미, 뭐 캐나다, 그 멕시코, 미국과 같은 북미 뭐 이런 세계 각지의 뭐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 또한 형태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제 뭐 일반적으로는 제외한국학교도 있지만 그 제외한국학교도 국가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커리큘럼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학교들도 뭐 국제학교 형태가 다양하죠. 뭐 A레벨 학교, IB 학교, 또 같은 A레벨 학교 하더라도 그 AB 방식이, 그러니까 A레벨 방식이 뭐 GC이냐, IAD냐, 뭐 이런 거 형태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뭐 AP 학교도 있고, AP와 IB가 혼합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올해 캠브리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IGCSE가 그 미국의 AP 학교에도 그 혼합돼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냥 말 그대로 그 지역 일반 현지인이 다니는 현지 학교, 우리부터 로컬 학교라고 얘기하죠. 그 로컬 학교도 그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도 있고, 뭐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특수고등학교도 있고, 정말 너무나 다양한 형태 학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러면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방식과 성적을 만들어가는 방식과 또 비교과 활동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경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처한 환경도 다르고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다르고 학생들이 제출하는 성적 체계도 틀리고 근데 또 대학별로 전형 방식도 어떻게 보면 비교적 불규칙하게 다양한 방식들이 흩어져 있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한국대 입시를 준비해야 될지가 너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이 지역 설명이 다니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제가 입시 설명회 처음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들을 모두 파악하기 쉽지가 않죠. 뭐, 우리나라의 일반 수시처럼 어떤 대형 기관, 대형 입시기관이 있어서 대학별 어떤 입시 요강이나 자료들을 일부 요연하게 매번 정리하고 업데이트 해주는 뭐 학원이나 기관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파편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입시를 치러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오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가 부풀려져서 거기에 따른 잘못된 판단,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뜬 소문에 의지해서 카페에 있는 어머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입시를 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어, 객관적이고 포괄적이고 무엇보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대 입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입시 설명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본 채널 옹글리시 유튜브 채널도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뭐 16년 정도가 됐으니까요. 16년 전만 해도 그때는 뭐 물론 그때도 인터넷이었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학부모님들한테 SNS를 통한 커뮤니티라든가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한돼 있었는데 반해 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에 와서는 일단 뭐 교통의 발달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리고 우리 학부모의 학생들이 그 정보에 접근해서 그 정보를 어, 흡수해서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정도도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요. 아직까지도 어, 과연 진짜 극단적으로 한번 느낄 때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있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어떤 입시 정보가 편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뭐 저도 이제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도 운영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게 하나의 제 생업으로 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이 상품 만드는 나의 교육기관, 학원, 여기를 아무래도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근데 학원마다 운영하는 체계나 판매하는 주 상품이 틀리죠. 그리고 어떤 쪽에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도 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 학원의 입장에 맞춰 가지고 일종의 정보가 편향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편향 왜곡된 정보들이 지금도 각 지역에 있는 많은 개인 학원 아니 학부모님과 학생들 사이에 계속 어떻게 보면 퍼지고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준비를 해서 본의 아니게 적지 않은 우리 자녀 교육, 물론 대학이 인생의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우리 자녀분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중요한 관문이 되는 게 대학 입시잖아요. 그 과정을 그르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심지어 자격 조건까지 그걸 어떻게 보면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굉장한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정말 물론 이게 답이 있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해외 다니면서 더욱더 제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서 저희 문리 씨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더욱더 많은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표준화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물론 이제 대국민 특별전형의 그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다른 것보다도 너무나 다양한 교육 체계 갖고 있는 다양한 국가에 또 다양한 형태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기 때문에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출한 성적표 자체가 틀리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처럼 하나의 통일된 표준화된 어떤 그런 대학 입시 평가 수단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게 물론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제 바람은 우리 교육당국이나 대기업 그리고 우리 대학들이 좀 가급적이면 그런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좀 보면 이런 대학 입시였던 그러한 전형 방법이나 어떤 전형에 활용되었던 그 디테일한 수단 하다못해 원서접수에 필요한 어떤 그러한 과정까지도 최대한 좀 표준화된 통일화된 그러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제가 너무 거창한 말씀을 드렸나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제가 남들 어떻게 보면 또 저와 같은 이런 특례 입시를 전문하는 우리 그 전문가들이 또 노력을 통해서 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정보를 만들려는 노력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게 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는 김에 한 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광고를 너무 뭐 개별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하는 거는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지금 옹글 씨가 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어, 담아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또 보시면 일단은
최근에 입사 명의도 많이 하고 또 컨설팅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 여러분들 짐작하시다시피 한마디로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 학생들에게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또 어떤 좀 풍성한 교육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오글 씨가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 할 거 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물론 이제 기존에 학원들이 하고 있는 어떤 교육 컨설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고 학부모님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 국내에 우리 흔히 말했을 때 수시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수시학종이라고 하죠. 이 수시학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여하고 또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교화되어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하거든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정보들 볼 때마다 이제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재외국민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직 잘 잡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면 자녀 유학 부분까지도 잘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좀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테스트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광고들이 계속 이렇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는 점 아마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마 이 구독자 우리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전 세계에 정말 여기에 또 우리 교민분들이 있었단 말이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지역에서도 어머님들이 저희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고 제 개별 상담 요청해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 매체, 다양한 뭐 SNS를 활용한 매체를 통해서 그런 입시 컨설팅, 교육 정보 제공에 대한 또 노력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과 다양한 기관들과 또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설팅 서비스의 분야가 그 단순히 상품 서비스가 많아진 것 떠나서 좀 더 깊이 있는 완성된 완숙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해외 고수시라는 부분, 이 부분도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해외 고수시라는 부분이 사실 해외고 학생들만을 카테고리 정해서 뽑아주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학종 국정이라는 부분과 뭐 국민대학교의 어학특기에서 이제 뭐 비즈니스 흔히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분야에만 좀 학생들만 선발하게 돼 있지만 뭐 이런 거. 또 우리 이제 없어져 버린 좀 안타까운 이화여대 국제학특기자. 그 외에는 뭐 한동대학교 아니면 뭐 카이스트 외국고전형. 사실 이 정도 외에는 이게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해고 졸업생들만을 묶어서 그 안에서만 경쟁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수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영상의 초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심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뭐 말씀드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학교의 학년을 잘못 선택했다거나 아니 편입학년을 잘못 정했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생기잖아요. 갑자기 부모님이 어떤 그 보호자 아버님의 해외 근무 지역이 막 수시로 변경되는 거가 있죠.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국내 국외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국외의 다양한 지역 간 이동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아니면 그 외에도 어떤 뭐 어떤 학생의 질병이나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한 과정에서 하여튼 무수한 경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수리전을 통해서 국내 대학 입학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그렇게 일반 다양한 대학들에서 실질적으로 해외고 졸업 학생들을 의미 있는 숫자만큼 아직 선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선발하고 있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제 설명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대학들이 해외고 졸업생들도 실제로 단순히 지원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해외고 수시라고 해서 특히 수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도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그 방법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을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또 대중 강연도 하시는 그런 분들과도 의미 있는 소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어차피 한국대 입시하는 큰 카테고리에서 해고 수시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좀 더 준비되어 있는 체계적인 그런 서비스를 전달드릴 수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면 제가 커넥팅 서비스를 뭐 온라인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지 지역에 보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대면에서 학부모님들과 어떠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기회 동안 되게 소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 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입시 설명회도 진행하고 개별 상담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이 뭘까요? 아무래도 예산의 부분인 거죠. 아무래도 혼자 이게 다니다 보면 뭐 교통비도 있고 숙박비도 있고 하다못해 입시 설명회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입시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고 싶고 그러니까 보면 어떤 분들 아무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왔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도 와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래도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해외에 있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정보에 대한 목마름, 입시 체계에 대한 목마름, 알고 싶으신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근데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 예산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아마 보신 분들은 어떤 지역 방문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정말 협조를 구한다라는 제안을 올리게 되는 것도 아마 그런 고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도 좀 와서 우리 교민분들이 아주 많지 않지만 와서 한번 설명회 자리도 만들고 또 어떻게 개발학부모님들 어떤 어려움에 대한 입시 정보에 대한 어려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적인 상담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해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이게 국내에는 중도 교육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분들 입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중도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들,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해외 출국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자녀가 해외 출국 앞두고 해외 학교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어려움들, 고민들 많으시겠죠? 자, 그분들을 위한 그래서 단순히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입설명회도 진행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잠깐 짧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또 한번 이야기가 터지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옹글리시 채널을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나게 큰 채널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제가 정말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이러한 특립시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저희의 옹글리시 채널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지지하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남들로 요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몸담고 현직에 종사해 오고 있는 그러한 이 특립시 나름의 전문가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옹글씨 옹이란이었고요. 항상 앞으로도 올라오는 영상들 통해서 더욱더 많은 입시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